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0.7% 상승하면서 114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고, 거래량은 63만 주로 어제보다는 다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애경케미칼이 지난 이제 4월 달에 단기간에 2배가량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는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주가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으로 되돌려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을 일단은 1100원과 9700원짜리로 단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애경케미칼이 오전 장 시작 이후에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3시 이후에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후 3시에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슈가 나온 이후로 오후 3시에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경케미칼 신사업 확장 TPC 하드카본에 집중이라는 타이틀로에서 나온 기사인데, 사실 기사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나왔던 기사가 좀 재해석돼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뉴스처럼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나왔던 그런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애경케미칼 티 하드카본 양쪽으로 신성장 박차라고 해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시 이후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이 아라미드 섬유 핵심 소재인 TPC와 그리고 2차전지 응급제용 하드카본을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시장 확보에 힘쓰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 아라미드의 핵심 원료인 TPC를 애경케미칼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양산체계 구축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2025년도에 이제 공장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 말이면은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2026년부터는 시운전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 능력은 총 15,000톤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 같은 경우에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슈퍼 섬유로 불리우게 되는데, 이 슈퍼 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나 또는 전기차 이런 산업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시장의 성장, 수요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생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TP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오롱인더나 이런 이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들로 공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연간 매출액은 한 3,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6년도 애경케미칼의 실적에 좀 반영이 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음극재용 하드카본 역시 애경케미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S 시장 확대에 따른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애경케미칼의 하드카본 음극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나트륨 배터리에는 이제 음극 소재로 하드카본이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트륨 입자가 크다 보니까 일반 흑연으로 음극재를 활용할 수가 없고 하드카본으로 음극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활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나 NCM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 부피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는 부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LFP나 NCM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을 점차 나트륨 배터리가 잠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ESS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ATL이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생산을 본격화한다라고 예고를 했고, 첫 번째로 이제 6월 달에 상용차에 탑재되는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12월에는 전기차나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되는 나트륨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본격화하게 되면 이 애경 케미칼의 하드카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의 시장 확대는 애경 케미칼의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고객사 확보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정부 주관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국책 과제에도 애경 케미칼이 참여 중인데 현재 애경 케미칼이 이제 생산하는 이 하드카본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에게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그런 이제 피드백이 어떤 결과물, 즉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는 뭐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이지만 향후에 어떤 실적 모멘텀 속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죠. 최근 테크데이에서 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하니까 국내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기대감 속에 테마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데보마그네틱, 그 다음에 뭐 자이글, 애경 케미칼, WCP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하나의 기대감 속에 움직였는데 향후에 실질적인 어떤 공급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애경 케미칼이 기업 가치 향상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익성 강화, 주주 완화 확대, 시장 평가 향상, 친환경 경영 강화라는 기업 가치 재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ROE는 8% 이상으로 높이고 배당 성향은 35% 이상, PBR은 1배 이상, 친환경 제품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치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자본시장 관련된 어떤 정책 논의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 성향,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증권가에서는 향후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과 함께 앞으로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6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애경 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배당 성향을 높이고 1배 수준으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애경 케미칼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현재 주가가 이제 1140원대에 있지만 향후 2027년까지 진짜 애경 케미칼이 말한 대로 1배 이상으로 높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현재 15,000원, 15,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할 1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정말 애경 케미칼이 1배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라고 하면은 15,200원 이상에서는 주가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약 50% 정도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35% 이상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을 했고 RSI 80 이상도 넘어가게 되면서 과열권에 진입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과열을 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 약 20%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떤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어떤 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11,100원과 9,700원대 자리인데 이 구간을 만약에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한동안 애경 케미칼의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구간에서 21선의 어떤 지지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가 60선과 51선, 5선을 조금 맞물리는 자리에서 지지 공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지지선과는 다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동안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11,100원 구간 그리고 9,7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지난 2023년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이번 4월 달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사실 뭐 하락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4월을 기점으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붙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상승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뭔가 공급 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 속에서 상승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상승 이후에 조정 속에서 다시금 요 상승으로 거래량을 늘리면서 확대될 수 있는,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9,700원대까지 깨지면서 21선대가 깨지면 한동안 조정 국면 속에서 주가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기술적으로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정 국면에서는 뭐 뚜렷한 유의미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상승,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할 때 연기금 쪽에서도 강하게 매수에 가담했던 모습인데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2만 주가량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연속적인 매수 없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다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연기금들, 이전에 이렇게 상승할 때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차후에 연기금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이제 가운데 주가가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00원 그리고 9,700원 이 구간의 지지 여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네도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이나 1대1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좀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그리고 추천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장중 추천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라든지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1대1 무료 종목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시장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에 뭐 마이너스 30%씩 또는 마이너스 50%씩 빠져서 그런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역시나 010-2230-1350으로 종목명하고 매수가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넥스트 투자자문사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무료 종목 진단 서비스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무료 종목 진단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테마나 섹터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거나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종목씩 딱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적정 가치, 중장기 목표가까지 산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010-2230-1350 문자로 주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이 주력주 리포트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